뭐? 청년 주거를 위한 맞춤형 도시? 200만 가구 지원? 청년이 집은 무슨 학자금 대출도 아직인데. 머릿속에 똥이 들었나? 똥이 들은 게 아닙니다. 땅이 들어 있습니다. 노는 땅, 정부 땅, 전부 몽땅. 청년이 한 청년 땅으로 쓸 겁니다. 월급 모아 언제 집 구합니까? 70에 결혼할 겁니까? 돈 없어, 집 없어, 결혼 없어, 흥. 그렇게 또 이별할 겁니까? 청년도 살기 좋게 만들 테니, 신혼이 행복하게 만들 테니, 성공하고 민주당 잊으면 안 돼. 안 돼. 청년 신혼부부 맞춤형 도시.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고요? 더 생각. 시대의 요구를 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한 주 쉬고 왔죠, 저희가.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오늘은 또 귀한 게스트분들을 모시고 그렇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 주말에 뭐 했니? 총선 공약 3호 특별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함께 오늘 방송을 하게 될 게스트분들 먼저 소개를 드릴 예정인데요. 옆에는 또 박주민 최고위원님과 또 김철응 그 국토교통 수석 전문위원님을 함께 모시고 안녕하세요. 네, 한번 인사 한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각자 한번 그래도 워낙 또 다들 아시고 계시긴 하겠지만 한 번씩 간단한 소개 한 번씩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네네. 예, 저는 박중현입니다.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입니다. 예. 은평갑. 네. 어떤 분은 저보고 비례 아니냐고. 은평갑. 은평갑. 네. 예. 은평갑 박주민 최고위원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앞에 반응이 되게 핫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주인공 분이시잖아요. 아까 공약 발표 영상 네. 찍을 때 뭐 랩처럼 이렇게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뭐 녹음 당시에 좀 어땠어요, 분위기가? 저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실 이제 녹음을 한번 했는데 잘 안 네. 돼가지고 네. 저희 그 국회로 녹음하시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못 써먹겠다. 아니, 어땠길래? 그 원본이 궁금한데. 약간 이제 좀 그 리듬감 있게 좀 해야 되고 네. 또 발음도 분명해야 되는데 제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녹음했던 거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녹음을 했을 때는 전문적인 지도와 함께 녹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한 줄 먼저 읽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읽는 거야. 그냥 그거 따라서 제가 딱 읽고 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유튜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박주민 거기에 씨가. 원본은 올릴 예정 없으신가요? 원본 절대 안 해요. 근데 댓글 반응은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았어요. 예, 예, 예. 리듬감이 있으시다. 네. 그런 반응도 있었고요. 사실 그리고 뭐 이번 영상 공개하기 전까지 당에서는 기대가 굉장히 컸대요.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저도 기록할 컸습니다. 것이다. 네. 근데 이제 마침 그날 이제 안철수 대표 뭐 발표 있고 막 이러면서 다른 이슈가 워낙 많아서 묻혔고 이 공약도 사실 또 안타까워하세요. 영상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공약인데 예. 여러 중요한 이슈들 특히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네. 감염증 등 다른 이슈, 중요한 이슈들이 있어서 예. 제대로 좀 조명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주위의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되게 좋은 거라고 하는 반면에 또 다른 친구들은 전혀 와닿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여기서 저희가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적 한계도 있지만 적어도 이런 게 좀 좋다. 뭐 이런 게 뭐 여러 가지 차이점도 있고 뭐 이런 거를 오늘 좀 들어볼 예정인데 그 들어가기 전에 또 어떤 분이 머리 뚜껑 열릴 때 기분이 어땠냐. 저는 뭐 실제 영상을 찍을 때 제 머리 뚜껑을 연 건 아니고요. 나중에 CG로 처리한 건데요. 네. 그 폭죽 터트리고 이런 부분에 제 표정 변화가 좀 있어요. 그게 이제 당대표님과 원내대표님 영상과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제가 계속 눈을 깜빡인다든지 표정 변화가 있고 예. 당대표님이나 원내대표님 얼굴 보시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당대표님하고 원내대표님 촬영하실 시간이 없어서 사진을 놓고 한 거고
저는 이제 시간 넉넉하니까 와서 찍으라 그래서 넌 시간 많잖아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저는 계속 눈도 깜빡이시고요. 입도 벌려주시고 이러면서 제가 찍었으니까.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뭐 전혀 상황 없이 설명 없이 뒤에 이제 이런 블루 스크린 네네. 걸어놓고 그 도자기 빚을 때 돌아가는 원판 같은데 앉으라 그러더니 네.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그럴 때까지 계속 눈을 깜빡여주세요라든지 그 작업을 했는데. 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그 스크립트를 받아보고 네. 놀랐던 게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 뭐 똥이 들은 게 아니냐 이런 대사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들었던 말이에요. 제가 연수원 다닐 때 그 연수원에 인권법 학회라는 학회를 했는데 그때 예. 국가보안법 관련된 토론회를 연수원에서 개최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 많은 교수님들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런 토론을 왜 연수원에서 하냐? 그래서 어떤 분은 하려면 옷을 벗고 해라. 그래서 제가 나체가 돼서 하란 말이냐. 그런 말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대놓고 저한테 네 머릿속에 똥이 들었냐. 어떻게 그런 걸 연수원에서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그 이후로 인권법 학회 친구들, 이재정 의원도 같은 예. 인권법 학회 회원이었는데 머릿속에 똥 든 사람이라고 저를 많이 놀렸어요. 와, 이게 진짜 이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그래서 저는 혹시 그 에피소드를 누가 얘기해 줬나?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어진 게 아닌가. 아니 그 랩은 이게 세 분 걸 다 보셨잖아요. 네. 어떤 느낌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이해찬 대표님 제일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외성과 함께 결합돼서 봤을 때 너무 잘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사회생활 아니시죠? 아, 진짜로. 잘하셨고, 저는 그거만큼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다 너무 그 색깔이 또 다 되게 다르고 되게 맞아요. 참신했잖아요. 정치권에선 볼 수 없는 모습. 네. 그래서 역시 민주당이 진짜 정말 이게 단순히 보여주기가 아니라 진짜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원래 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표님 하시고 나서부터 이게 랩으로 바뀐 건가요? 그런 거예요? 들어보니까 대표님이 너무 딱딱하게 읽으셔가지고. 그거. 좋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이거 빨리 넘어가고 싶으시죠, 이 얘기. 네. 중요한 얘기 많으니까요. 그렇죠. 오늘 또 중요한 얘기가 많으니까 여기까지 듣고 추후에 또 시간 나면 들어보는 걸로 하고 계속 그 당근뿌리님께서 너무 긴장하셨다고 하시는데 수석 전문위원님. 네. 저요? 네. 예. 지금 뭐 처음 방송에 데뷔하는 측면이라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존경하는 의원님과 이렇게 많은 그 카메라 또 조명에서 하니까 좀 긴장되는데요.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간중간에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체크해놓고 이따가 또 여쭤볼 테니까요. 편하게 바로바로 소통 안 돼도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공약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해부를 해볼까요? 예, 네. 좋습니다. 이름이 청년 신혼부부 주택 10만 호 공급. 들으면은 그러면 청년이고 신혼부부면은 집을 준다는 얘기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좋은 얘기긴 한데 그러면은 나는 청년인가? 나는 신혼부부인가? 이게 많은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큰 얼개를 일단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 공약을 발표를 하면서 메인으로 가장 주 관점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 신혼부부 주택 10만 호 공급이라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맞춤형 도시를 공급해서 청년과 신혼부부에 맞는 맞춤형 도시를 건설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주택과 다양한 부대 시설을 공급하겠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핵심적으로 저희들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청년과 신혼부부한테 주택을 양쪽으로 10만 호 공급하겠다는 이 측면보다는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번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하는 공약은 이게 단순히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도시를 각종 부대 시설을 갖추어진 도시를 건설을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함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지만 저도 이제 이 공약 자료를 보면서 들었던 느낌이 전에는 아파트 쫙 지어가지고 아파트 분양을 어떻게 하겠다, 어떤 대상을 하겠다 이거였는데 실제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구를 지정한 다음에 그 지구에 주택도 지을 뿐만 아니라 육아를 위한 시설들, 그다음에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시설들도 같이 넣는 개념으로.
그래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도 그런 시설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그게 이번에 그 제시하는 공약의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개별 한 개 동이라든가 단지 개념 안에서 그 동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 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편지시설 개념에서 육아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창업지원시설을 하거나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그 저희들이 이번에 제시하는 공약들은 그걸 벗어나서 오픈형으로 도시적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도 그러한 뭐 창업 공간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육아시설을 같이 이용을 해가지고 개방형으로 도시적 형태로 그런 시설들을 갖추어서 공급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주택을 공급했던 방향하고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청년의 관점에서 되게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제 주위 친구들 보면 이 어떤 주택 뭐 10만 원 공급 이런 것들은 기존에도 막 옛날부터 그런 기사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이명박근혜 정부 때랑 지금이랑 다른 거는 같은데 친구들이랑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그냥 현 정부 잘한다 이러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침묵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그러면 가장 알기 쉽게 좀 중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이게 좀 차별화가 있다. 뭐 하나만 엄청 많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좀 간단하게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게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요. 아마 이게 그림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높이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그 3기 신도시 사업을 핵심적으로 이번에 수도권의 30만 호 공급 계획에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핵심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주택은 청년주택이 됐든 일반 가구 그 주택이 됐든 나이 드신 분들 위한 주택이 됐든 주택이 공급될 텐데 이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이 어디에 위치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그거를 그동안에는 호수에다 맞추다 보니까 택지개발지구나 아니면 신도시에 건설할 때도 청년들이 꼭 필요로 한 위치가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주택은 공급됐습니다만 거기에 공가가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청년들이 외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양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신규로 그 신도시 지역에는 GTX 역세권이 인접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GTX 역세권 제일 가까이에 청년의 주택과 아울러서 각종 부대 시설을 설치를 하겠다. 그 다음에 그 인근에 공원과 인접해가지고 신혼부부형 주택을 공급하는데 거기에는 각종 부대 복리시설인 육아시설을 설치하는데 학교도 접근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핵심적으로는 여기 보면 조금 그런 그림이 좀 돼 있습니다만 이런 지하철역에서 신혼부부까지 가는 그 길이 자동차가 없는 카프리 존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여기서 문화적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애들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이런 그 기본적인 컨셉이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 다른 부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하고는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10만 호 공급이라고 하는 양적 부분이 아니라 정말 꼭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꼭 필요한 지역에 우리가 주택을 공급해서 맞춤형으로 공급하겠다. 이 부분을 좀 차별화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양으로 그냥 겉으로 보여지기식의 그런 막 몇만 원 공급 이런 게 아니라 그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 그 주변 인근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또 여러 가지 시설도 들어서고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정말 그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통은 바빠서 막 기사만 보고 끝나니까 그냥 이게 뭐 생기는구나 하고 그냥 넘겨서 되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런 점들을 많이 주위 친구들한테 알려서 또 이런 게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신데 아마 두 분은 아이를 저는 없으시죠? 저는 큰 아이가 큰 아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아이를 낳아서 지금 19개월 됐어요. 근데 해보니까 이런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대중교통 편한 곳, 그 다음에 차가 좀 없어서 아이를 좀 그 동네에 좀 놔둬도 안심할 수 있는 곳. 굉장히 매력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짜 그런 곳에 이제 또 그런 형태로 들어오게 된다면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호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순히 그런 어떤 그 육아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얘들이 그 지역에서 그냥 편안하게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들이 이번에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 신도시는 아시다시피 다 이제 이게 수도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곳들이고 최근 들어와서 우리나라 인구가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그 당과 그 정부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수도권을 유입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도 지방에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10만 호 공약 중에서 4만 호는 지역에서 지역 거점 도시에 건설을 하게 되는데 이 지역 거점 도시는 새로운 신규 택지를 개발한 것보다는 기존 구도시 및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의 광역 도시권들이 조금 슬럼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게 그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데 단순히 재생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사업들을 다 거기다 집중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주거, 산업, 문화, 그다음에 일자리까지 다 이게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첨단 복합단지 창업 그 단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그런 기반이 되면 거기에 R&D 센터랍니다. 개별 기업들이 입주했을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뭐 그런 제도를 이번에 아마 신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소기업부가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도시 재생지구에 그런 첨단지구를 같이 지정을 해가지고 개별 기업들도 유치할 수 있고 또 거기에는 문화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들,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 그 고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일자리 지원 사업들이 거기도 집중화시켜가지고 제대로 도시의 구도심이 좀 활성화되고 특히나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거기서 거주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뭐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 부분들도 아울러서 굉장히 앞으로 신규로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장님, 이 공약 이름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그런 공약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청년이고 누가 신혼부부예요? 저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청년은 뭐 나이를 공개하세요. 공개합시다. 혼자 살고 있는 뭐그 39 이하의 청년 나이 기준으로 를 하고 있고요. 신혼부부는 결혼을 해서 7년까지를 신혼부부로 일단은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수요 내지는 국민들이 요구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뭐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밖에서 질문하셨을 때 그걸 질문하셨어요. 그럼 신혼, 즉 결혼한 지 7년 이내라는 건 뭘 기준하는 거냐. 신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형태가 있잖아요. 뭐 근데 그 중에 신혼 신고, 결혼 신고를 기준으로 7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최근에 서울시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를 부부로 볼 것이냐, 지원 대상 할 때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중앙정부 내지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우리 공약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걸 봅니다. 그래서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신혼 혼인 신고를 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1년 내에 제가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준비를 안 했을 합니다만 결혼을 할 예정이다. 뭐 그러면 이제 증빙서를 갖고 오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청첩장 이나 뭐 이런 것들 하면 아직 결혼을 안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결혼을 할 예정이다. 뭐 이런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좀 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을 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중에 재혼은요인데 신혼이라는 건 뭐 초혼이든 재혼이든 뭐 상관없이 새로 결혼만 하면은 신혼이 다 되는 거죠? 이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 이해하고 있기로는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사전에 그 질문지를 줬으면 제가 준비하고 왔을 텐데 현재로서는 신혼은 재혼을 제외한 신혼부부 경우에 왜냐하면 지원 대상을 어쨌든 간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대상 범위가 넓으면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재혼을 제외한 신혼부부한테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 제가 오류가 있으면 뭐 이런 부분 다시 시정하도록 이렇게 한 번 더 모셔야겠는데. 그러게요. 또 모시겠습니다. 그 청년은 나이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또 다른 기준이 있을까요? 청년 내에서 나는 나이는 청년 맞아. 그럼 무조건 신청할 수 있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결혼을 안 했으면 결혼을 하지 결혼 않았고. 않고 그러니까 이거 주택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로부터 분가가 돼야 되겠죠. 네. 뭐 학업을 목적으로 하든 아니면 취업을 하든 취업을 준비를 하든 뭐 이렇게 해서 분가가 돼 있을 경우에 네. 청년에게 대상이 됩니다. 예. 사실 여기 지금 댓글에도 보면 대부분 취지가 되게 좋다고 하는데 또 되게 그냥 이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고 실제로 또 지지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또 들 것 같아요. 이 공약을 보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 돈이 그럼 어디서 날까? 이게 뭐 다 국민 세금 아니냐, 뭐 혈세 낭비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공격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이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재원이 들어가고 공적 자금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다른 나라하고 없는 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개의 그 기관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주택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주택기금은 아마 주택을 구입하셨으면 등기를 할 때 국민주택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이자율이 1.5%인데 그 국민주택 채권을 통해서 조성된 국민주택 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LH와 같은 아주 큰 그 주택을 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공기업이 있고 최근에 이 공기업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35조의 자본금을 40조로 이번 정기국회 때 법을 개정을 해서 40조까지 확충을 했고 국민주택 기금 같은 경우에는 운용 재원이 약 29조 정도 됩니다. 29조 정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여유 자금이 약 36조 정도의 여유 자금을 별도로 포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런 공약 사업을 할 때 다른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국민연금 같은 공적 자금을 이용해서 주택을 건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국민연금을 저희들이 활용할다 하더라도 거기에 연금 수익률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3 내지 4%의 이자를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주택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 1.5%가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운용 비용까지 포함하면 약 운용 비용이 1.75% 정도 아주 저렴합니다. 뭐 이런 충분한 재원을 갖추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아시다시피 로또가 그 전에 우리 국민주택 복권이었습니다. 이 로또를 통해서도 상당한 또 재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국가 재정에서도 일부 2차 보전을 위해서 합니다만 다른 사업과 다르게 여기에는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보셔서 알겠지만 이 그 주택 건설 사업을 정부나 여쪽에서 발표할 때 특히 어디에 위치의 그 택지 확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 재원 대책들은 별도로 크게 얘기하지 않는 걸 보셨을 겁니다. 네네. 그것들이 보면 이런 충분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적 기관과 그다음에 주택기금이라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가 확보가 되고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 확보랑 조금 이렇게 맞물리는 질문 같은데요. 그러면 청년주택 한 가구당, 그러니까 한 호당은 청년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도 청년이고 내 친구도 청년이어서 우리가 둘이서 그렇다면 신청을 해보겠다. 이것도 가능한가요? 이제 그래서 일전에 앞으로 저희들 시험적으로 추진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쉐어형 주택을 해가지고 동호인이나 같은 길에 맞는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공유형 식당이라든가 공유 공간을 하고 각자 방에서 사는 경우에는 사실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명 내지 3명 내지 단체로 해서 이 주택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규정이 돼 있지 않고 각자 신청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소득 기준이 다르고 그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둘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그 쉐어형 주택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이 이게 입주 그걸 부장을 받아서 내지는 입주권을 확보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입주자를 모집해서 추진을 하는 거죠. 뭐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약간 첨언을 하는 척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는데요. 제가 진짜 사실 그 쉐어하우스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이제 청년들 중에 쉐어하우스를 기업형으로 하면서 성공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냥 단순히 자기네들 수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년들 주거 문제도 해결하고 또 지역 공동체하고 같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그 쉐어하우스에서 필요한 물건이라든지 서비스를 지역 공동체에서 구매를 해요. 그래서 지역도 활성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서 상담을 해보니까 이분들도 이제 돈을 어디선가 빌려오고 해야 되는데 얘기하신 게 주택기금이에요. 예. 주택기금에서도 좀 자기네들에게 그런 어떤 금융을 제공해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가 미팅을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기금 쪼가고 쉐어하우스 한 사업자 하시는 분들하고 소개팅은 아니고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미팅을 통해가지고 관련된 문제들을 좀 얘기 나누면서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공적 자금이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비공공기관들한테 대출을 해주거나 아니면 지원하는 것들이 네. 아직 룸이 별로 안 없는데 된다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앞으로 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기업들도 공공이 못하는 사각지대에 네. 필요한 부분들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필요하면 공약으로도 저희들도 한번 예, 아니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 그 단순하게 청년주택에만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을 갖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서울에도 보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주거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 주거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연세도 많아서 추가적인 현금 흐름이 없어서 집을 리모델링 하거나 그렇게 어려워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장기로 임차를 해서 그 주거도 리모델링해서 집 주인에게도 수익을 주고 그 지역의 공동체도 활성화시키고 그런 방법으로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진짜 되게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또 당장 실현 가능한 공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 당장 와닿는 것들도 있는 반면에 이건 되게 막 특히나 청년이고 신혼부부가 아니면 특히나 또 남 얘기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실현까지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다고 보시나요? 그 두 가지 공약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공약을 준비하면서 당장 이 공약을 제시했을 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이 있는 방면에 또 한 방향 그 한편의 공약들은 앞으로의 지향성을 또 예시해주는 그런 내용들 같이 복합되어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이번에 제시한 공약은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주택 10만 호 공급 내지는 또 아울러서 그 청년 신혼부부의 각각 100만 가구에 주거 지원을 주거 복지 실현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방향성 내용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주택은 건설하는데 최소한 택지를 확보하고 건설할 때만 해도 5 내지 6년 정도가 최소한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한 5, 6년 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제 그 3기 신도시나 신도시를 건설할 때 앞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와 정부나 지자체나 아니면 공공기관한테 앞으로 이런 데는 반드시 신혼부부와 그 청년들의 이한 주택들을 대중교통이 가장 편리한데 또 그 지구를 설계할 때는 이렇게 방향을 해라. 근데 그게 그런 방향을 설계할 때는 아마 이 정부 안에서 설계가 되어지겠지만 실제로 이게 국민들한테 공급할 때는 뭐 문재인 정부 이후에 이렇게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체감이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런 방향으로 설정이 된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실현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금융 지원 형태로 지원해 준 부분이 있는데 청년 신혼부부 전용 수익 공유형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이자율이 한 1.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한 30년 동안 분납해서 하는데 이게 분납하는 것도 전체로 원금을 다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원금도 한 3분의 1만 해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자기가 이게 그 주택을 구입하면서도 이게 그 부담이 자기가 납부해야 될 부담이 적은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부하고 당장 협의를 통해서 올해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청년들한테 이자율을 전세자금 이자율을 낮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올해 바로 추진을 하고요. 그 끝으로 이제 그 주거급여라고 있는데 지금은 그 주거급여 대상 가구에 청년이 분가를 했을 경우에는 한 가구만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분가를 해서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주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한
4만여 가구 정도 이렇게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건 바로 올해부터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한 가구당 월 한 15만 원 정도 내년부터 저기 지원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지원 부분은 바로 올해 또는 내년부터 추진을 하고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저희들 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러면 바로 올해 피부에 좀 와닿겠네요. 그렇습니다. 금융지원이고. 요즘에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규제 때문에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금융을 얻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실수요자나 청년들도 집을 구하기 어렵다 그랬는데 약간 이런 부분이 이제 실행이 되면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된 부분도 있겠네요. 예. 저희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 그 정부와 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 6억 원 그 대상 주택을 6억 원 규모 이하까지 하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3억, 그다음에 지방의 경우에는 한 2억 5천까지 대출을 구입 시에 대출할 수 있는데 그것을 30년 동안 장기적으로 분할해서 납부를 하는데 원금을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원금의 3분의 1만 그 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수익이 나온 경우에는 그 이제 공공과 같이 쉐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 되게 뭐 안타까웠던 거는 제 친구가 최근에 이 서울로 이제 집을 마련하면서 그 부동산을 많이 돌아다녔다고 해요. 근데 그 부동산을 가는 데마다 거의 전부 다 현 정부가 뭐 그 되게 안 좋은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내가지고 굉장히 지금 너가 어려운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다 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여기서 막 구체적으로 지금 다 듣긴 어렵지만 그냥 이제 나중에 돌아가셨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언론이 제가 보면은 막 가짜 뉴스도 있고 심지어는 그 뻥튀기 아니면 막 그런 내용들을 자꾸 왜곡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현 정부 때문에 지금 막 전셋값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런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주장하는 게 좀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했다곤 하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정치에 관심을 안 갖고 있었다면 굉장히 그냥 그럼 현 정부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드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지난주에 이제 대규모 지역 행사들은 다 취소돼서 가게 몇몇 곳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 특히 이제 부동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들어가 보면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참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중에 뭐 새겨들어야 될 내용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오해에 기반한 말씀도 좀 하시고 해서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부동산 정책도 점검을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오늘 시간이 또 한정돼 있다 보니까 국민분들께 댓글을 또 남겨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몇 가지 이제 꼽아놓은 게 있는데 그냥 좀 어떻게 보면은 1인 가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1인 가구에 대한 공약은 왜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 사실 대표적인 1인 가구죠. 1인 가구고 1인 가구가 우리나라의 그 통계청의 통계표를 보면은 청년 20대, 30대뿐만 아니라 뭐 60대 또 그다음에 50대, 60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발표한 것은 핵심 공약으로 해서 먼저 세 번째로 발표를 한 거고 앞으로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위한 뭐 고령자에 대한 주택 문제, 1인 가구 주택 문제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살고 계신 1인 가구 문제들도 저희들도 추진을 할 거고 꼭 공약이 아니더라도 일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인구 구조가 1인 가구 중심으로 1인 가구 중심으로 4인 가구에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전반적인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방향을 제시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정책이 나오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생애 주기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청년 이외에 다른 지점에 있는 분들을 위한 공약은 또 그대로 나와야겠지만 이 공약 안에서 또 소외되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을 위한 그런 주거 정책인데 그렇다면 나도 청년이고 그리고 뭔가 부모님에게 물려받거나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자원은 굉장히 한정돼 있지만 나 스스로 어느 정도 연봉은 받고 있고 그래서 또 수입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은 또 신청이 불가능한 건 아닌가 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사각지대를 좀 줄여나가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정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꼭 지금 현재 저희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공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방향성이고요.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많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요구가 있고 꼭 실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이게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당에서 그런 목소리들을 충분히 들어서 정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오늘 댓글 많이 올라온 것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지역에 있는 40대 초중반 분들하고 소주를 한잔 했어요. 그분들이 공통되게 하시는 이야기가 청년들은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챙기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자신들보다 연배가 높은 5, 60대 또는 60대 이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는 것 같다. 근데 우리 40대 이 중반, 초반 중반 세대들은 이렇게 저렇게 다 비껴나가서 맞아요. 뭐 창업 지원도 거의 없는 것 같고 뭐 주거 관련돼서도 거의 지원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청년 신혼부부 주거 대책을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었습니다. 들었었고, 사실 이제 이것들은 뭐 특히 40대에 한정되어 있는 것보다도 일반적인 국민들한테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 대책하고 연계가 좀 돼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만간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주거 문제를 포함해서 네. 전반적인 공약들을 연령별로 네. 연령별로 해서 특히 이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공약들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애 전주기별로 어떻게 예.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고 어떻게 하면 된다가 좀 나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기에도. 예. 맞습니다. 이제 슬슬 저희가 또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1호부터 3호까지 공약을 보면 1호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공공 와이파이, 2호가 벤처기업 지원 사업했고 이번에 3호가 청년 신혼 주택 공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청년에 좀 포커싱을 많이 맞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뭐 이거에 대해서 혹시 의원님께서 청년에 대해서 포커싱을 네네네. 많이 맞추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실제 내용 1, 2, 3호 나온 공약이 또 그런 지향점을 갖고 있고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 현재 청년 문제는 심각하고요. 또 청년 문제가 청년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청년 세대들은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그렇고 사회에 이제 당연히 주축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회의 미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약간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뭐냐면 청년들한테 특히 이제 좀 혼내거나 뭔가 이제 가르치려고 하실 때는 니네들이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냐, 지금 놀 때냐, 이런 식으로 막 혼내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뭐 정책이라든지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는 게 보인다 그러면 왜 청년들만 신경 쓰냐, 또 이런. 그러니까 물론 평소에 막 다 이게 같은 인물은 아닐 수도 있지만 평소에 청년이라는 위치에서 보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뭔가 니네들이 이제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될 나이야 라고 하면서 또 사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아직까지 많이 배우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좀 끼어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건 뭐 40대든 50대든 다 마찬가지인 건 같습니다만 특히 이 민주당의 1호, 3호 공약을 왜 청년만 신경 쓰냐 이렇게 또 몰고 가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주위 청년들이 이런 민주당 공약, 앞으로도 뭐 계속 공약이 발표되겠지만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특히 오늘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시간이었잖아요. 짧은 시간에 또 저희 김철응 수석 전문위원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는데 확실히 이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해보니까 아직 되게 궁금한 게 되게 많지 않나요? 좀 어떠셨어요, 위원님은? 저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나는 구체적인 질문들이 막 너무너무 많아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서 이번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다음에 또 한 번 또 모시겠다 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생애 주기별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세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저는 이번 공약 관련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은 생애 주기에 따라서 나눈 것이고 신혼부부는 생애 과정에 따라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는 모든 공약이 생애 주기랑 생애 과정 그런 이벤트를 합쳐서 낸다면 그런 구멍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메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오늘 방송 짧지만 되게 아쉬운데 한 마디씩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유욕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보도자료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청년 공약, 청년 신혼부부 주거 대책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내지는 그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좋은 기회를 통해서 제가 최대한 저희들이 그 고민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다. 그리고 오늘 와서 보니까 청년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에서도 많은 그 정부가 또 촘촘하게 각 세대 간에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아직 지금 공약을 만들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촘촘하게 좀 더 다양한 세대에 맞는 공약들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나와서 이제 좀 더 공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서 되게 좋았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알차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정의원님께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강선우, 강희도 두 의원님 진행을 되게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되게 훌륭하신 것 같고, 보신 분들도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뭐 랩은 또 안 하시나요 이제? 제가 사실 랩 이게 두 번째였거든요. 첫 번째 랩은 그때 이제 청소년 참정권 관련해서 했었던 게 있는데 두 번 하니까 이제 더 이상은 못 하겠어요. 네. 되게 많이 아쉬워할 것 같은데 아무튼 좋습니다. 저도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지난 정부와 지금 현 정부의 차이점 이런 게 또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여쭤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정말 많은 친구들이 그냥 느낌은 알아요. 지금 정부가 정말 잘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물론 다 만족하진 않더라도 분명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명확히 설명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뭐 또 이게 수치가 나오고 막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간단하게 오늘 말씀 딱 해주신 것 같아요. 양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질적인 차이를 들여다보니까 와 이런 차이가 있었구나. 그래서 저도 앞으로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런 차이점들을 꾸준히 좀 알기 쉽게 알려서 더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 되게 아쉽네요. 진짜. 아쉬우니까 다음에 또 보시는 걸로.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방송을 또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좀 그러면은 강선우 위원님께서 구독, 좋아요 부탁한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할까요? 다 제가 같이.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아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이 집은 무슨 학자금 대출도 아직인데. 머릿속에 똥이 들었나? 똥이 들은 게 아닙니다. 땅이 들어 있습니다. 노는 땅, 정부 땅, 전부 몽땅. 청년이 한 청년 땅으로 쓸 겁니다. 월급 모아 언제 집 구합니까? 70에 결혼할 겁니까? 돈 없어, 집 없어, 결혼 없어, 그렇게 또 이별할 겁니까? 청년도 살기 좋게 만들 테니, 신혼이 행복하게 만들 테니, 성공하고 민주당 잊으면 안 돼. 안 돼. 청년 신혼부부 맞춤형 도시.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고요? 더 생각. 시대의 요구를 향합니다. 더불어민주당.